1983년 1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본동 호암산 중턱의 한 별장. 동네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다 우연히 나체 상태의 여성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계절이 겨울이었기에 비교적 시신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처음엔 아이들이 마네킹으로 착각하였고 심지어 시체를 만지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마네킹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된 아이들은 기겁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잘 보존된 시신이었기에 지문으로 쉽게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퇴폐이발소 여종업원으로 당시 나이 24살의 김경희 씨. 분석 결과 사망일은 1982년 12월 14일로 추정하게 됩니다. 퇴폐이발소란 이발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로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생활 수준으로 이발소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선두에 서고 싶었던 이발소들은 안마와 같은 서비스 강화에 힘썼다고 합니다. 경쟁에 앞다퉈 여러 이발소에서 여성 안마사를 고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점차 이발소의 안마가 변질되어 퇴폐 이발소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당시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한 인물을 특정하게 됩니다. 특수절도 전과사범의 이동식. 그는 실력 있는 사진가이자 보일러 배관공으로 피해자 근무지의 단골 손님이었죠. 담당 수사관은 이동식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여 탐문 수사를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이동식의 근무지인 보일러 현장 소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벽. 인위적인 도배가 되어 있는 벽이 아무래도 수상해 뜯어내자 안에 숨겨져 있던 필름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역시나 필름을 현상하니 여성의 시체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동식은 살인을 부인하였고 본인은 여성이 사망한 뒤 사진만 촬영했을 뿐이라 반박을 하였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담당 수사관은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에서 청산염 검출. 자살인지 타살인지 애매했던 현 상황에서 이동식의 집에서 공업용 청산가리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그에 그치지 않고 사진 부분 전문가에게 사진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데요. 분석 관련 교수의 조언으로 인화된 사진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니 단순 살인 범죄 그 이상이었습니다. 교수의 조언인 즉슨 죽은 여성의 솜털이 서 있다면 촬영 당시 살아있었을 것이며 누워있다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것.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인체의 털이 서서히 눕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났다면 죽어가는 과정을 촬영한 것이 된다는 점. 확인 결과 교수의 조언과 동일한 조건이 확인되어 추가 증거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이동식은 자백을 하였고 그간의 사진 작업물은 종로의 한 무허가 현장소에서 인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체와 같은 수상쩍은 사진들이었기에 일반 현상소에 맡길 수 없었던 것이었죠. 본인은 예술을 한 것으로 사람이 죽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숭고한 순간이며 이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야말로 예술 중에 예술이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일반적인 사상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감정 교류가 불가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다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982년 12월 14일 피해자의 추정 사망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은 1982년 11월 26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피해자 사망 16일 전이죠. 피해자의 직장인 이발소의 고객이었던 이동식은 어느 날 사진 모델로 출세시켜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꾀었고,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는 피해 당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동식과 만나게 됩니다. 만남이 있기 전 이동식은 동네 약국에서 테라마이신 캡슐을 미리 구매하였고, 겨울이라 피해자가 감기에 걸릴지도 모른다며 산에 오르기 전 감기약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미리 구매했던 캡슐은 직접 분해해 내부에 청산가리를 주입해둔 상태. 모든 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죠. 이로써 계획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두 사람은 호암산 중턱에 오른 후 촬영을 진행했고, 이동식은 준비해둔 약을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후 점차 고통에 겨워 두통으로 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이동식은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옷을 하나씩 벗기면서 촬영을 다시 진행하는데, 죽어가는 과정을 모두 촬영한 것이죠. 촬영이 끝난 후에는 피해자의 옷, 신발 등을 산에 뿌린 뒤 시신은 낙엽으로 덮어 마무리했습니다. 이 둘의 사이에 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이동식이 진술한 내연 관계라는 것과 피해자 동거남의 진술로 내연 관계는 이동식이 지어낸 거짓말이며,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동식과 만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 이 둘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됩니다. 이동식은 어떤 사람일까? 당시 나이 42살로 사진작가협회에서 다수의 입상과 은상을 2번이나 수상한 협회에서 인정한 실력파 사진가였으며, 보일러 배관공으로 한 아파트의 소장이기도 했습니다. 2번의 재혼을 하였고 슬하에 이남일녀를 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허나 그 이면엔 일본 성인 잡지, 동물 시체나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즐겨보는 기괴한 취미를 갖고 있는 망측한 인간이었죠. 치졸한 성적 행위를 전 아내에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다고도 하죠. 그는 문득 동물이 아닌 사람의 죽음에 관심이 생겼고, 이것을 현실화하기에 이르렀죠. 가짜로 연출한 죽음의 과정은 불만족스러웠던 이동식. 결국 실제 모습을 담고 싶었던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1984년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1986년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사망했습니다. 추후에 여죄로 밝혀진 그의 범죄가 더 있었는데요. 버스 안내양에게 앞선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과거 두 부인 모두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행했으며, 첫 번째 부인은 1974년 동거 중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행방불명이 된 사실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요. 부인의 가족들은 이동식의 해당 범죄 관련 뉴스 기사를 접한 후 의구심을 품고 구속된 이동식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끝내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실마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기괴한 범죄를 예술로서 포장하는 살인마 이동식은 과연 단 한 번의 살인으로 그쳤던 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파렴치한이었을까요? 잠재적 연쇄살인마였음에는 틀림없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순 쾌락의 목적이었을지, 정말 예술이라 착각한 미치광이의 광기였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예술의 범위와 정당성에 대해 확실함은 없지만 비윤리적인 행위로 예술을 포장하는 것은 예술이 아닌 확실한 범죄에 불과합니다.